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 송달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서류 접수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3가지 방식으로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길 특송 등기로 한남동 관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우편 배달을 했고 온나라 행정 시스템으로 대통령실 비서실 측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인편으로 서류를 전해 대통령 비서실 측 행정관이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접수증을 받지 못하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시점도 확정되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일주일 안에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여부 기준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상황을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론은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선고 당일 생중계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거란 방침입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즉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의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브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영복과 신금철이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로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LB은행과 TSMR은행, 티메르은행 등은 모두 러브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으며 TSMR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MLB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의 이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우방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급 대표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참여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국들은 더 많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이 어제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으며 영토와 국민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군이 매년 2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해군은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 정부 들어 6번째 독도 방어 훈련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